어느 날 평일 오후. 엄마, 나왔어. 면회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놓쳤네. 아빠는 좀 어때?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왔어? 집에 가서 쉬지. 네 아빠 아무래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네. 지금까지 우리도 아빠도 많이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는데 이젠 한계치에 다다랐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염증 수치 좀 내려가면 바로 수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니?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셔? 엄마가 잘못 이해한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야, 유미야. 이게 힘들겠지만 네 아빠 염증 수치가 급상승한 게 다 당뇨 합병증 때문이고 병원에 왔을 때부터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해서든 경과 지켜보면서 수술이든 뭐든 해보려 했지만 염증 수치가 도무지 내려갈 생각을 하질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수술을 위한 과정조차 몸이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나조차고 강요할 수가 있겠니? 우리 이제 그만 아빠 보내주자. 응? 여지껏 우리가 붙들고 안아줘서 저렇게 네 아빠가 괴로웠던 거야. 나 더 이상 괴로워하는 모습 볼 자신이 없다, 윤미야. 엄마, 지금 나더러 아빠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가만히 죽을 때까지 냅두란 말이야? 어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빠가 나랑 약속했단 말이야. 하루빨리 아픈 거 다 나아서 나랑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식단이며 약이며 빠짐없이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왜 갑자기 또 이러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해도 우리까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못해. 이대로 아빠 죽게는 못 놔둔다고. 유미야,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병원에서 뭐라도 했을 거야. 아빠가 워낙 꽁꽁 숨긴 탓인지 손발 끝이 다 문드러져 있는 줄도 몰랐는데 혼자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당뇨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잘 알잖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온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다 이제 염증 수치까지 높아져선 병원에서도 열을 내려주는 주사 놔주는 거밖에 할 수가 없대. 수술이나 치료받는다고 나아질 확률도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차가운 수술대에서 눈 감는 것보단 우리 옆에서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윤민이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정말 아빠를 위한 게 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렴. 어? 아, 아빠, 아빠. 내가 결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못 챙겨줘서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당뇨로 고생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나 살기 바쁘다고 좀 나아졌다고 바로 소홀하게 생각해서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니야, 유미야. 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렴. 네 아빠한텐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야. 바로 옆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아픈지도 모르고 그저 밥만 건강하게 차려주고 약이나 챙겨주면 되는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안하다. 저번 달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그냥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니까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라고 다그칠 게 아니었는데 아유 그때라도 병원에 빠르게 데려와서 무슨 치료라도 받았더라면. 아니 엄마, 나도 아빠가 이렇게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줄은 몰랐잖아. 아마저도 아빠가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어. 이라도 좀 내면서 증상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아빠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아빠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지. 아휴, 우리가 이렇게 울면 아빠가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웃으면서 보내줘야 아빠 마음도 편해지지. 그러니까 그만 울자, 응? 아직까지 아빠가 숨 쉬면서 살아있잖아. 응, 그래야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지. 아빠가 눈은 감고 있어도 우리 목소리, 기분 다 듣고 느낄 테니까 회사에 얘기해서 연차 좀 써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지는 면회 시간마다 아빠한테 사랑한다 말해주면서 손잡아 줄래? 그래, 그러자. 박서방한테도 연락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줘. 많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박서방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조만간 병원에 오라 그래. 어? 며칠 뒤. 아이, 우리가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니고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이란 거 알면서 왜 자꾸 전화를 해? 가뜩이나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서 눈치 보여 죽겠는데 나더러 미운 털 박히란 거야, 뭐야? 당신이 자꾸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아빠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 계속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단 핑계만 대고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빠도 엄마도 당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병문안 못 오는 거야? 아,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장인어른 아프신 거 잘 알겠는데 당신이 이렇게 연차 내고 며칠씩 쉬고 있는데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땅 파면 돈이 나오냐? 어? 가뜩이나 그동안 장인어른 병원비에다 음식도 유기농에 뭐해 깐깐하게 좋은 것들만 해드려서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나 혼자 생활비 감당하는 거 힘들어 죽겠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당신까지 쉬어버리고 장인어른은 또 하루만 입원해도 비싼 중환자실에 계시잖아. 병원비를 허덕이지 않으려면 숨쉴 틈도 없이 돈 벌기에도 모자란데 나더러 병문안까지 오라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아니라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렇게 돈 얘기 꺼낼 수 있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우리 아빠가 당신 얼마나 이뻐하고 생겼는지 뻔히 다 알면서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아무리 당뇨 진단받고 몸 관리 있어도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떡해. 당신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동안 나도 회사 다니면서 일했던 거고 당신 돈 100원짜리 하나 쓴 적 없잖아. 그리고 지금이 보통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너무 늦지 않게 와서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면서 인사해달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돈을 떠나서 그 전에 당신도 하나뿐인 사위고 가족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은 올 수 있는 거잖아.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없이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몰라? 어? 아유, 말 잘 꺼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요즘 누가 가족이란 이유로 받을 유산 하나 없는 부모한테 마음을 쓰냐? 이런 취급 받기 싫었음 진작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 그럼 당뇨라는 병도 합병증으로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 그래? 당신이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받을 게 없으면 그저 그런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얼굴 보면서 사는 거라고. 나랑 연애부터 결혼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째인데 그동안 우리 재산 모으긴커녕 버는 족족 장인어른한테 갖다 바치는 꼴을 어떤 남편이 잠자코 보고만 있겠냐? 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고마운 줄 모르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날 나쁜 놈 취급을 하면 어떡해?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데. 만약 우리 엄마가 아팠음 오히려 자식 고생할 생각에 혼자 조용히 고생하다 눈 감았을걸. 아니 그렇게 숨기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솔직히 장인어른은 아프면 아프다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 우리한테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하기만 하셨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힘들다고 100이면 100 다 내 편 들어줄걸. 참나 오늘 내일 한다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하루 더 늦게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 닥달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이딴 말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참나. 아, 알았으면 끊어. 지금 말 다 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미야,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어? 아, 박서방이랑 통화한 거니? 오늘은 올 수 있지? 어, 엄마, 그게, 이걸 어쩌지?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쁜가 봐. 어떻게든 시간 내보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맘처럼 잘 안 되나 봐. 아, 어쩔 수 없지. 나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박서방까지 회사 일 제쳐두고 달려올 순 없잖아. 어휴, 아무리 회사 일도 중하다지만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안 되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면 어떡한다니. 사위가 여럿도 아니고 자기 하나란 거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네 아빠가 박서방을 얼마나 챙기고 이뻐했는데
아픈 장인은 장인도 아니다 이거야 뭐야.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그래도 오늘이나 내일은 꼭 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 박서방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 거 잘 알잖아. 그나저나 아빠 옆에 좀 더 있어주지 뭐하러 나왔어? 아빠 기다릴 텐데 얼른 들어가자. 아휴, 아까부터 졸린지 눈도 한번 안 뜨고 잠만 자는데 뭐. 아무 말 못해도 쳐다만 봐주기라도 좀 하지. 뭐 그렇게 잠을 자는 건지. 자는 모습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려니까 괜히 눈물만 날 것 같아서 바람도 쐴 겸 너 데리러 나온 거야. 이제 슬슬 다시 들어가 봐야지. 허재영님 보호자분, 허재영님 가족분들 맞으시죠? 네. 저희가 가족인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달려오시고. 밖에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허재영님 발작 증세 보이셔서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하고 계신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빨리 병실로 들어가 보세요. 얼른요. 아니, 내가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잠깐 나온 사이에 무슨 발작을 한단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다음 날 아침. 윤미 씨, 우리 왔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뭐라도 좀 먹었어? 우리도 마음이 심란한데 윤미 씨는 오죽하겠어. 그래도 좀 있으면 손님들 더 많이 올 텐데 안 들어가도 뭐라도 먹어놔야 버티니까 물에 말아서라도 몇 숟갈 먹어. 어, 지금 먹으면 바로 토할 것 같아서 속 울렁거리는 거 좀 나아지면 챙겨 먹을게요. 이렇게 일찍부터 오실 줄은 몰랐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친하게 딱 붙어 다니는데 당연히 일찍 와서 뭐라도 도와줘야지. 윤민 씨 아버님 부고 소식 듣고 너도 나도 다 오겠다는 거 지금 정신없을 테니 나중에 오라고 말리느라 꽤 골치 아팠어. 윤민 씨가 우리 부서 해피바이러스잖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따 저녁이나 내일 오기로 했으니까 일단 윤민 씨랑 어머님부터 신경 써. 윤민 씨 이런 데일수록 더 굳건히 버텨야 어머님도 괜찮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유미야, 밥도 안 먹고 뭐해? 좀 있으면 정신없을 텐데 지금 뭐라도 챙겨 먹어야. 엄마, 인사드려. 나랑 회사에서 친한 분들인데 우리 아빠 부고 소식 듣자마자 도와주시려고 일찍부터 오셨대. 내가 종종 얘기했었지? 셋이서 꼭 붙어 다닌다고. 이쪽부터 지민 씨, 세영 씨야. 어머,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윤미 회사에서도 잘 챙겨주신다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뵙게 되네요. 괜히 저희 윤미 아빠 때문에 회사도 제대로 못 가신 건 아닌지.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 씨가 저희한테 어떤 존재인데요. 윤미 씨 덕에 회사에서도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회사에서 유일무이한 해피바이러스라고 다들 윤미 씨 아끼고 좋아하는걸요? 저희가 가장 친하니까 먼저 온 거고 다른 분들도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맞아요. 윤미 씨 아버님이시면 저희한테도 아버지나 마찬가지신데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일찍 온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작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윤미 씨도 제일 먼저 와서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는걸요. 그때 고마웠던 것들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온 거니까 저희 걱정 마시고 윤미 씨랑 어머님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근데 윤미 씨 남편분은 어디 계셔? 아무리 그래도 상주분과 인사는 먼저 드려야지. 절도 해야 되고. 아, 그게 저희 신랑이 일정이 있어서 당장 못 온다고. 조금 이따 오겠다고 연락 왔어요. 아니, 그게 말이나 돼? 어떤 일을 미뤄서라도 바로 왔어야지.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윤미 씨 하나인데 상주할 사위가 아직까지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로 대충 어떤 사람일지 예상하긴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버님 얼마 안 남았다니까 병문안 좀 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한 번으로 오질 않았다며. 임종도 제대로 못 봤을 텐데 장례식까지도. 회사 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는데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맙시다. 어머님도 계시는데 심란한 마음에 불지피지 말고 도우미 분들 도와서 얼른 음식 준비해야죠. 이따 사람들 몰려오면 세팅할 정신도 없을 거야.
윤미 씨, 여기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어머님 모시고 가서 좀이라도 밥 먹고 와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장인어른이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아니 뭐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바빠? 혼자만 회사 생활하냐고.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사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에 바쁘다는 핑계가 말이나 되는 핑계거리냐고요.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낼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윤미 씨 아버님 돌아가신 자리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 얘긴 그만하자고요. 윤미 씨랑 윤미 씨 어머님도 불편해하시잖아요. 제발 좀, 아,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래도 좀 있으면 온다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아무래도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 저희 엄마 식사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부탁 좀 드릴게요. 형수님, 윤미야, 우리 왔다. 조금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형이 병원에 있을 때도 갔어야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은 정말. 아휴.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아주버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아직 너무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평소 와줘서 고마워. 우리 괜찮으니까 울지 마, 유미 아빠가 다 보고 듣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면 편하게 좋은 곳으로 못 가고 주변 서성이면서 속상해할 거야. 그렇죠. 못난 동생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우리 형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죠. 아휴, 저희 엄마 아빠 일찍이 돌아가시고 저한텐 정말 부모와도 다름없는 형이었잖아요. 예전엔 엄하게만 하던 형이 너무 비었었는데 똑같이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다 늙어선 멋다는 바람마디 하기가 어찌나 다 뜨겁던지. 아직까지 그 말하지도 못했는데 형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하나부터 열까지 후회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모든 게 형 덕분이었다고 고맙다고 말이라도 할 걸. 이 사람이 얼마나 형을 생각하는데 형제라서 그런지 그동안 표현을 잘 못하더라니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겠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리는데 참. 아주머님을 처음 뵀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제 두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아주버님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선하고 착한 분이셨으니까.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럼요. 아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지고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대접 받으면서 지내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빠가 표현하지 못했어도 아빠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 후회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작은 아빠 잘 부탁한다면서 신신당부하셨는걸요.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한테 동생이자 자식 같은 분이셨고 항상 자기 분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 작은 아빠 마음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저희 아빠 잘 보내드려요, 우리. 그래요, 서방님. 윤미 아빠도 웃으면서 보내주길 바랄 거니까요. 그래야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참. 형 영정사진을 보니까 주책맞게 바로 눈물부터 나와선. 형이 동생으로서 이제 형수님과 윤미를 위해서라도 자가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말인데 형 앞으로 땅이 조금 있는데 예전부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정리해서 형수님과 윤미에게 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변호사한테 서류 전달해놨고 조만간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갈 거니까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형은 이런 상황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 죽음에서도 계획을 세워놓다니 참. 아직 갖고 있었대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한텐 어찌나 꽁꽁 숨기던지 어느 순간부터 물어봐도 별 말이 없길래 이미 처분한 줄 알았는데 참.
그럴 여유가 있으면 좀이라도 더 빠르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뭐하러. 아유,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아마도 아주버님이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걸 막연하게라도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혼자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형님도 아시겠지만 윤미 결혼할 때 팔아서 도움 주고 싶어 하셨는데 윤미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니까 지금까지 가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언젠가 이런 날을 위해서 부동산 시세나 뭐나 정확한 건 변호사랑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땅 팔면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변두리라 그동안은 똥값이었지만 재개발 얘기가 오가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몇십억이라도 형이랑 바꿀 수는 없지만 형이 영순님과 윤미를 위해 이렇게라도 남기고 가고 싶었나 봐요. 누가 유산 그딴 거 받고 싶었냐고. 난 그냥 아빠가 조금 더 내 옆에, 우리 옆에 있어주길 바랬고 그거면 됐었는데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준다 해도 아빠랑은 절대 바꿀 수 없단 걸 왜 몰라. 그렇게 날 생각했어. 조금이라도 더 옆에 있어주지. 나랑 이것저것 하기로 한 약속들 다 지키고 가지.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보면 아직도 내 이름 부르면서 다가올 것 같은데 아빠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 윤미야, 잘 참다가 왜 울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그래도 아빠가 너 위해서 남기고 간 선물이 있잖아. 아빠가 죽고 나서도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아유, 이제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 3배로 우리 윤미 사랑하고 아껴줄 테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자, 응? 그래, 윤미야. 이렇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도 윤미 곁에 있잖아. 우리 윤미가 힘을 내야 우리도 힘을 내지. 이리 와. 작은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아휴, 그나저나 조카사위는 잠깐 어딜 간 건가? 아까부터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 그 상주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어쩌자고 참. 윤미야, 박서방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나가 있으면 어떡하니? 가족들이고 사람들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게 박서방이 회사에 일이 많아선 지금도 한시라도 빨리 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곧.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도 오셨네요. 아,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도맡아서 하는 중이라 참. 돌아가신 장인어른 별 면목이 없습니다. 아휴, 장인어른 그렇게 기다리시던 하나뿐인 삶이 이제 왔습니다. 가시더라도 절 보고 가셨어야지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아유, 장인어른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얼마나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장인어른과 낚시도 하러 가고 캠핑도 다니고 싶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아유, 자네 언제 왔나? 온 줄도 몰랐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왔으니 다행이네. 저쪽에 상복이 있으니까 얼른 갈아입고 와. 장모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원망하셨죠?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뿐인 사위가 제가 발인 끝날 때까지 꼭 붙어서 장인어른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시라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제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가 없어서 급한 일만 처리하고 오겠다는 게 이렇게나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없는 줄 알았다면 이리고 나발이고 때려치우고 달려왔을 텐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장인어른 목까지 윤미랑 장모님 챙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왔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유, 장인어른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셨는데. 아유, 장인어른. 당신,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나한테 기대해. 내가 장인어른 못지않게 하나뿐인 이 집안의 남자로서 잘 지킬 테니까.
2달 뒤, 어느 주말. 어머,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셨음 맛있는 식당 찾아서 사드렸을 텐데, 힘드시게 뭐하러 음식을 하셨어요. 갑자기 집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음식까지 해주시고,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유, 사돈 그렇게 가시고 나서 고생 많이 했잖니. 내가 장례식장 가서 얼굴이라도 비쳤어야 되는데 허리고 다리고 쑤셔서 통 말을 안 들어선 움직이질 못하겠지 뭐니. 가봤자 집 만들기 뻔해서 가보진 못했지만 네 얼굴도 수척해진 게 영 맘에 걸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워낙에 안사돈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내가 뭘 만들어도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직접 해먹이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던 거야. 고마운 일도 있고. 잘하셨어요. 아마 어머님 오셨어도 정신없어서 힘드셨을 텐데 안 오시길 잘하셨어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나저나 어떤 고마운 일이 있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어머님. 아이, 놀래켜 주려고 했겠지만 이미 진우한테 얘기 다 들었으니까 모르는 척 안 해도 돼. 내가 오래된 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요즘 들어 다리도 쑤시는 등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라고 집을 계약해줬다면서? 바깥사돈 그렇게 되고 나서 정신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나까지 신경을 쓰는지. 내가 며느리 하나 끝내주게 잘 됐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지금까지 바깥사돈이 아프시니까 나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고 죄송한 마음이 컸다면서. 뭐,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긴 하다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 들으니 실실 웃음이 나는 게,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봐. 참 주책이지? 아유, 어차피 살 날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좋은 집까지 선물해주고. 이제부터 혼자 계신 안사돈 생기기에도 벅찰 텐데, 나까지. 이런 건 얼굴 보고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밥도 해먹일 겸 오라고 한 거야. 아유, 그냥 자식 복에 있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 발자라더니 이럴라고 그랬나 보다. 너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다, 윤미야.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집을 계약해 드렸다고요? 어, 언제 계약을 해 드렸단 건지. 아니, 집이라니 전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우, 참. 이런 일은 떵떵거리면서 생색내도 모자랄 판에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안 해도 된다니까. 아유, 박학사돈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으로 5억을 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못 해드렸던 효도해드리겠다고 집을 계약했다면서. 나도 진우한테 그 얘기 듣고 그 귀한 유산을 내 집 구하는 데다 쓴다고 얼마나 놀라고 감동이었던지. 박학사돈이 딸 사랑이 오죽하셨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내미를 험한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할 거냐고. 어떻게든 앞으로 기죽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면서 남겨주신 걸로. 아이 참, 남들이 얘기 들으면 누구나 부러워하지 않겠니? 아우, 진호는 이사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랬는데 입이 근지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말 듣자마자 친구에 팔촌에 목욕탕 옆편 애들한테까지 자랑하느라 입술이 아플 지경이라니까.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준 만큼 새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 테니까 자주 놀러 오렴. 응?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언제든지 말하고. 집까지 계약해준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대는데 내가 뭔들 못해주겠니? 안사돈도 혼자서 쓸쓸하고 외로우실 텐데 집에 혼자 계시기 좀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라 하고. 알겠지? 어, 어머님, 저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래. 편하게 천천히 하고 오렴. 그럼 나 우리 윤미가 먹은 것들 좀 치우고 있어야겠다. 여보세요? 나 과장님이랑 골프 치러 왔는데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당신, 나 모르게 어머니 집 계약해드렸어? 계약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 아빠 유산으로 계약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도 성화 부리시길래 왔더니
밥 먹자마자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아, 참. 나중에 말하라니까 우리 황 여사 그새를 못 참고. 아, 그렇지 않아도 원금 보내야 돼서 조만간 얘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 장인이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남겨주셨잖아. 그 돈으로 계약한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 집이 좀 낡았잖냐. 좁아 터져서 온 낡은 집에 살다가 없는 병도 걸리는 거 당신도 알지? 늙으면 늙을수록 보금자리가 좋아야 좀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계약했고 때마침 내가 적금 넣어놨던 거 만기돼서 계약금 내가 냈으니까 원금 보내. 집주인한테도 당신이 보낼 거라고 얘기해놨으니까 다음 주 초까지 보내면 될 거야. 뭐라고? 당신 미쳤어? 누구 맘대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따위 일을 벌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적어도 최소한 나하고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 나한테 돈 맡겨놨니? 무턱대고 혼자서 계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돈을 보내라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나랑 엄마 위해서 남긴 유산이 왜 어머님께 효도하라고 남긴 돈이 돼버린 거야? 어머님 효도를 왜 우리 아빠 돈으로 하냐고? 어? 그럼 그게 네 돈이란 거냐? 네가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참나. 야,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말로 네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알뜰살뜰하게 모시기를 해. 아님 백화점 모시고 가서 좋은 선물을 하기래. 그저 아픈 아빠한테 돈 쓰느라 남몰라라 해댔잖아. 지금까지 그거 다 이해해준 나랑 엄마한테 집 하나 못 해줘? 그 아픈 사람 죽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나선 남은 사람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양심은 있는 분이셨던 거지. 예전 같았으면 시댁은 뒷전이고 친정만 신경 쓰는 여자. 쪽박차고 집에서 쫓겨났을 텐데 딸내미가 쫓겨나는 건 싫으셨으니까 이렇게 유산까지 남기신 거 아니겠어? 장인어른도 괜히 유산 남기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기간 내에 원금 입금해. 전화 끊고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허튼 소리에 대해서 기분 망쳐놓지 마. 계약 틀어지면 그땐 나도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임종은커녕 병문안도 바쁘단 핑계로 한 번을 오질 않더니 장례식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 갈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작은아빠랑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 들었던 거구나. 내가 아빠가 남긴 유산 5억 받을 거라고 다 듣고선 그렇게 가증스러운 연기를 했던 거야?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위이자 남편인 척,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 척. 우리 아빠 가슴에 무는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빠가 남긴 돈이 자기께 되는 것 마냥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엄마 집을 계약해? 못 참겠으면 참지 말고 맘대로 해봐 어디.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유미야, 아직 통화 중이니? 이거 너가 좋아하는 것들 좀 쌌어. 가져가서 진우랑 같이 먹으렴. 나 꽉 막힌 사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밖에서 일하면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아유, 회사에서 일하랴, 집 와서 또 음식하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 이렇게라도 해줘야 좀이라도 쉴 시간이 생기지. 이건 네가 지불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딸을 가졌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지? 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언젠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야, 허현미! 이 미친년이 네가 제정신이야? 어떤 정신이면 고맙다는 엄마한테 이혼서를 보낼 생각을 하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엄마한테 물려가서 뺨까지 맞았어. 엄마한테 이혼서를 보내기 전에 적어도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서 이혼하겠다고 다짜고짜 엄마한테 서류를 보내냐? 뺨을 맞았어? 어머님이 잘하셨네. 뺨은 딴 데서 맞고 왜 여기서 난리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너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계약했으면서 내가 말없이 이혼서류 보낸 건 그렇게 화가 나? 어차피 곧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 갈 거라 당신한테 말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그새를 못 참고 먼저 얘기하셨나 보네. 어머님도 이게 어떤 상황인진 제대로 아셔야 되잖아. 나한테 자꾸 보내라길래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뭘 기다리는 걸까 고민하다가 이혼서류 말곤 보낼 게 없는 것 같아서.
너 진짜 돌았구나. 잠깐만. 너 설마 그럼 원금 보내는 것도 원금이라니? 난 계약한 적도 없는데 왜 원금을 내? 계약한 것도 계약금을 낸 것도 당신이니까 원금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랐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랐나 보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되니까 잘 새겨놓고 이럴 시간에 날짜 놓쳐서 계약금도 못 돌려받지 말고 얼른 돈이나 구해서 입금해야지. 뭐하고 있어? 장인어른이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단팥빵 하나 사올 돈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으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일 텐데 날리면 속상하잖아? 너 지금 비꼬냐? 내가 했던 말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람 열받게 하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유산이랑 내가 적금 들었던 돈이랑 같아? 나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걸 꼭 말을 해야지만 하냐. 지금이야 우리 엄마 집이겠지만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 또한 우리 재산이 될 거란 걸 모르고 왜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해? 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어, 너처럼 양심 없는 사람보단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낫잖아? 나더러 나쁜 아빠한테 갖다 바치느라 어머님한테 해드린 게 없다더니 지는 뭐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우리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대리 효도를 하려 그래? 야, 내가 너더러 병원 빌내라 그랬냐? 약값을 보태라 그랬냐? 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가 벌어서 쓴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도 온갖 눈치는 다 주고 끝까지 우리 아빠 외면했잖아. 받을 게 없는 사람은 가족도 어른도 아니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왜 니네 엄마를 거들떠봐야 되는데? 니네 엄마도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도 뭐 하나 남겨줄 거 없는 사람이잖아. 야, 왜 아빠가 네 앞에서 땅이나 유산에 대한 말을 안 했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겠어. 하나뿐인 딸이 남편이라 어떻게든 잘해주려 했어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지. 유산에 눈독 들이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였고 죽는 날까지도 밝히지 않았던 거야. 우리 아빠한테 받을 거 없다 생각해서 임종까지 오지 않았잖아. 난 아직도 네가 장례식장에서 작은아빠가 유산으로 땅이랑 5억이란 말 꺼내자마자 눈에 불을 켜면서 달려들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울면서 오버라나 의아 있었는데 이러려고 그랬던 거지. 참, 그 찰나의 순간에 계산까지 다 끝내고 연딜했다니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선 양심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칠 수가 있는지. 그래. 내가 잘한 거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 내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집을 계약한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안 좋게 받아들여야 돼. 솔직히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넓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면 좋잖아.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행동했다 해서 당신도 그래버리면 결국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당신은 그러고 싶어? 내가 잘못됐고 반성하게 만들고 싶으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휴, 내 말에 반박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어머님 앞세워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야?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허튼 고생 하지 마.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했으면 아프지 않았을 거라고. 니네 엄마였다면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걱정하고 고생할까봐 조용히 혼자 아프다 눈 감고 갈 거라면서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힘든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던 집 바꾼다고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더 건강할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으니까 애몬 사람한테 돈 달라고 닭다라지 좀 말아줘. 엄청나게 역겹고 네가 말했던 옛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옛날일 뿐이고 요즘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남자가 종종 쫓겨나기도 하거든. 니네 엄마도 아들내미가 쫓겨나는 건 싫을 테니까 더 사람 빡치게 만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혼해. 에이씨. 이렇게든 저렇게든 씨알도 안 먹힐 거면 나도 안 해. 미안한 뉘앙스 이 정도 풍겼으면 여자가 꼬리 내릴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두고 봐. 내가 이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유산으로 5억이나 받은 걸 뻔히 아는데 내가 포기할까 봐. 네 말 따라줄 생각 1도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봐 어디. 저 패기에 따른 대가가 뭐였냐고요? 이건 패기가 아닌 객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나마 최소한의 배려로 어머님께 보낸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면 합의 이혼을 해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득바득 우기길래 이혼 소송에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 결과 연애할 동안 거의 동거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와 결혼 생활 기간까지 합해 거진 10년 이상의 시간이 인정되어 결혼 후에 생긴 재산까지 공동재산으로 책정되고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산도 공동재산 아니냐며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저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도 권한이 있다는 게 증명돼서 기각됐네요. 이런 결과들이 떨어지자 결국 어머님이 전 남편에게 제발 추한 꼴 좀 그만 보이라며 연 끊고 살기 싫으면 여기서 그만하라 하셨다더라고요. 그제서야 조용해진 한심한 전 남편 놈. 적금까지 털어 계약했던 집은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날 때까지 원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계약 파기가 됐고 계약금 또한 돌려받지 못해 결국 날렸답니다. 어머님은 제게 잘해주셨던 분이라 마음이 쓰여 연락을 따로 드렸지만 아들놈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며 절대 10원 한 장 도와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어머님 밑에서 저런 인간이 태어난 건지. 어머님께는 지금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어머님께서 이미 끊긴 인연 미련 생기지 않게 여기서 우리도 깔끔히 정리하자며 연락하지 말자고 하셨고 저도 그에 동의하며 살던 집을 나와 엄마와 함께 살 집을 새로 구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둘만 남았으니 서로 기댈 수 있고 힘이 되는 엄마와 딸로 가끔씩은 아빠가 그리워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